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경제 지표부터 짚어볼까요? 달러, 유가 모두 하락했네요. 네,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겁니까? 미국의 경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핵심 이유는 경기에 따라서 과연 미국이 얼마나 빨리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미국 경기에 대해서 매일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 간밤에 네. 미국 드디어 경기 꺾였나? 꺾였나? 꺾였다까지 나올 만한 지표들이 일단 그렇습니까?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가 네. 5월 제조업 PMI,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네,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구매팀의 담당자들의 설문조사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보냐. 이 사람들은 구매를 담당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네. 50이 보통 기준이 되거든요. 50 이상이 이제 좋다. 아니면 50이면 중립, 나쁘다. 네, 네, 밑은 나쁘다인데 48대까지 전망치보다도 떨어졌어요. 이건 역시 경기 위축, 둔화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처음에 막 얘기했을 때 뭐 2%대 나온다라고 하다가 1.6 그리고 요번에 또 거의 빠른 속보치를 봤더니 1.3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2분기 GDP 성장률도 2.3, 뭐 2.5 나올 줄 알았는데 간밤에는 아니야. 2분기 GDP 성장률 역시도 1%대일 거야. 기대치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상치도 낮아지는 예상치도 거죠. 낮아지고. 이제 미국은 연율 개념이기 예, 때문에 예. 이대로만 나오면 거의 올해는 이제 일대로 가는 1%대 거예요? 성장이 될 수 있어서 결국 이런 신호들. 그럼 마지막 결정타는 네. 뭐냐? 바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뭡니까? 5월 비농업 부분 네.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오게 돼요. 네, 이제 네. 신규 얼마나 고용이 됐냐와 함께 고용 지수가 실업률까지가 나온다. 함께 나오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한 번 더 꺾인다면 네. 뭐 15만 명대 정도가 나와준다면 우리 이미 지난달에 한번 고용 꺾인 거 확인했잖아요. 네. 이제 2달 연속 꺾이게 되니까 네. 이쯤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은 3-4번, 네. 3번 연속 물가 하락, 3번 연속 고용 둔화, 경기 둔화 하면 금리 인하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확률이 네. 꽤 높아지잖아요. 2번 연속 확인하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간밤 놓고 보면 금리,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급락 수준까지 떨어져서 지금은 약간 다시 올랐는데 네. 4.3, 앞이 4.3까지 떨어졌고요. 미국은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도 연동하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도 103대까지 지금 약간 회복을 했는데 떨어져서 금리 하락, 달러 약세, 그리고 경기 부진을 반영하는 유가 급락. 유가는 한 4%대까지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안 좋죠. 안 좋은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가 주식 투자 입장에서 자산 시장 인하? 입장에서는 네.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더 중요한 게 네. 코스피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지표는 달러 약세입니다. 네. 근데 간밤에도 달러 약세가 나왔고 이런 시기라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의 시장 금리인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는 더 약해질 것이고요. 네. 그럼 원화 강세? 네. 이거는 오히려 코스피 그러니까 미국 호재에 경제가 나빠진다는 신호는 안 좋지만 우리 시장에는 달러 약세가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호재다. 이렇게. 특히 우리의 네, 자산 시장은 현재 원하는 것 하나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높아져서 금리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약세. 이제 요 메커니즘인데 네. 이 모습의 전초전이 일단은 나왔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네. 다만 오늘 주식 시장을 짧게 좀 브리핑해 드리면 네. 좀 이따 뒤에 주제랑 연관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스 유전 때문에 수급이 네, 완전히 네. 왜곡이 돼서 이제 네. 가스 유전에 갔다가 네. 이쪽에서도 또 지금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네. 간밤에 나왔던 이런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네. 움직임과 매크로 지표가 그리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작용은 못해서 오늘도 또 조정을 받고 있다. 주식시장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하셨어요. 가스 유전, 에너지 관련 주가 어제 뭐 급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영향이잖아요. 네. 포항 앞바다에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있다라는 건데 네. 이게 당장 우리가 뭐 막 이게 산유국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제 네.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시장이 정말 난리가 난 것 같은데요. 첫 어떤 번째는 점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첫 번째 국정 브리핑에서 이 이슈를 들고 나왔었고 그 브리핑 내용을 좀 보면 정말 이게 탐사까지 들어갈 수 있냐 아니냐가 내년 상반기께 결정이 된다 그랬죠. 이 정도까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확률이 높다. 높지 않겠는가. 대통령이 직접 할 정도면은 얼마나 확률이 높으면 그러겠느냐라는 맞습니다. 부분이라는 그리고 거죠. 이어서 예. 산자부 역시도 네. 성공 확률이 한 20%. 성공은 지금 두 가지 성공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성공, 진짜로 탐사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제적 성공인데 네. 일단 앞단 기술적 네. 성공 확률이 20% 20% 된다라는 거 이게 엄청 높은 높아요. 겁니까? 예. 엄청 높은 보통 겁니까? 한 10%만 해도 잘 나온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네. 어제 굉장히 흥분을 해서 네. 한국가스공사라는 네. 공기업이잖아요. 네. 예. 이게 저도 주식 투자한 이로 처음 봤는데 네. 역시나 이게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상한가를 상한가입니까? 네, 30% 상한가 29.9%를 해서 네. 상한가를 찍는 네. 이제 그런 근데 가스공사뿐만이 아니었어요. 네. 가스 붙은 것들, 정유주, 네. 또 밸브를 만든 강관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주들이 다 오는 밸브주까지 거예요? 다 10%에서 상한가들이 나오는. 근데 오늘은 네. 좀 굉장히 많이 각성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가스공사가 오전장만 해도 또 한 번 뭐 상한가 가나 이러다가 네. 상승폭들은 다 지금 반영을 하고 다른 가스주들은 또 오히려 하락으로 돌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 어제 오늘은 완전히 딴 세상 이 가스 유전 요거 가지고 돌아갔던 이제 그런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예, 지적이긴 예. 한데 네. 앞서 이제 성공이라는 거가 네. 두 가지 성공이 네. 있다라고 했잖아요. 기술적 성공과 경제적 성공인데요. 이제 크게 이번에 탐사 시추까지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탐사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가 탐사 시추. 여기서 OK가 나오면 이제 상업적 개발까지 네. 3단계인데 1단계는 마친 것 같아요. 이제 일단, 탐사를 예. 마쳤어요. 그래서 20%의 성공률이 있다. 요거는 좀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 2단계가 들어가야 예. 되죠. 탐사 시추 과정인데 여기에서는 어제도 브리핑에 나왔지만 이제 봉을 5개를 그렇죠. 박습니다. 하나에 예. 1,000억이라고 맞아요. 하던데요, 비용이. 이제 거기에서 네. 이제 성공 확률이 나와서 오케이가 나오면 기술적 성공이 된 거예요. 내년 상반기 정도면 그게 나오겠네요. 예, 그 결과가 예, 나오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거쳐야 될 관문. 아마 오늘 시장은 그런 점 때문에 각성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일명 이제 경제적 경제성, 성공인데 예, 경제성입니다. 있느냐, 왜냐하면 예. 채굴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원유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채굴 원가, 네. 채굴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오늘 이제 인터뷰들 뭐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분들의 쭉 인터뷰를 좀 보면 네. 이게 위치가 심해다. 이게 좀 너무 깊은 바다, 깊다. 2km에 예, 깊기 예, 예. 때문에 예. 끌어올릴 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반반이기는 한데 네. 약간 좀 채굴 원가, 채굴 단가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예.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상업적 그렇죠. 성공이잖아요. 예, 예.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도 이제 나오면서 아마 시장은 이런 점들도 좀 생각할 것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같다. 네.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됐고 검토해 보니까 이거 채굴 단가도 괜찮고 상업적 개발 들어가자라고 네. 하면 지금 계획을 보면은요. 2027년부터 이제 돌입을 하게 돼서 2035년에 네. 우리 손에 이제 석유와 가스가 이제 석유가 보인다. 이제 되는 예, 이게 예.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예, 예. 2035년에는 이제 줄 수가 있게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사정 그 가운데에서는 역시 난관도 많이 있겠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채굴 단가라는 경제성 논란도 계속해서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걸 좀 보고 투자자들이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SK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어제 첫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투 트랙으로 입장을 네. 내놨습니다. 첫 어떻습니까? 번째는 네. 이제 CEO들 불러놓은 이제 의사결정기구에서 스펙스 회의에서. 했고 예. 두 번째는 구성원에 전하는 편지라는 편지 형식으로 편지로? 네. 직원들에게 네. 일단 네. 입장을 표명했었는데요. 네. 두 군데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제 SK 수펙스 추구협의회에서 가서 이제 계열사 사장 20여 명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뭐 사적인 일로 이렇게 네. 돼서 우리를 그렇다. 믿어서 미안하다. 예. 그리고 이제 똑같습니다. 구성원에게 전하는 네. 편지 네. 역시도 개인사적으로 그룹 전체를 떠들썩하게 해서 죄송하다. 네. 그런데 두 군데 모두에서 네. 최태원 회장은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한 것 같아요. 이번 판결에 좀 인정할 수 없는 부분. 기업가 가령- 정신 얘기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과연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정부가 SK그룹의 성장에 지금 법원의 판결처럼 기여한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제 가령 특히 많이 얘기했던 게 SK텔레콤 이야기를 텔레콤, 했더라고요. 예. 이동통신 얘기하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예. 제 이동통신 사업자였었고 예.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걸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태우 정부 때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가 당시에 막 언론도 그렇고 네. 워낙 반발을 하니까 그냥 반납을 자진반납을 했죠. 했죠. 예, 예. 그리고 실제 이제 따온 거는 이동통신 한동안 갖고 온 거는 네. 김영삼 정부 때 갖고 예, 왔다. 예, 그러니까 예, 안 맞다. 정부 관계가 안 우리는 맞다. 노태우 정부 때 예, 도움받은 게 아니라
또 하나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이런 얘기 때마다 하는 것이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다르잖아요. 여기 문민 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민 정부에서 SK텔레콤이 탄생된 건데 이제 이동통신 사업권을 딴 건데 이제 그게 정권의 비호를 받아서 큰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네. 안 맞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는 그런 거죠. 부분을 또 예, 이야기를 예. 했던 걸로 봐서 네. 일단 최태원 회장은 뭐 구성원에 정하는 편지 직원들 또 수평수 추구협에서 뭐 CEO들과도 계속 뭐 개인적인 네. 일로 이렇게 네. 돼서 뭐 송구스럽다고 함께 네.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지배구조는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SK그룹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하나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대법원에 가야 됐을 때 네. 어떤 점들이 가장 핵심이냐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역시 비자금이냐 아니냐. 그 송옥수 여사의 봉투에 있는 네, 예, 메모에서 선경이라고 나온. 네, 써 있고 예, 예. 어음 이제 5장 네,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비자금이라면 네. 비자금으로 큰 거잖아요. 근데 비자금이 커서의 그 성과를 노소영 관장이 받게 되는 이런 구조, 약간 좀 네. 왜곡이 돼 있죠. 있을 거란 예, 말입니다. 예, 예. 그럼 이게 비자금이 아닌, 그러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기 돈이다. 그러기에는요, 네. 당시에 300억은 네. 진짜 지금으로 큰 돈이-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으로 예, 따지면은 10배 해도 예, 3천억이고 예, 한 예, 20배 더 해야 예, 되고 예. 곱해야 되고 그러면 6천억 정도인데 그러기엔 또 너무 큰 돈이고 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비자금인데 그럼 비자금이 키운 건가? 거기에 대한 논리적 모순 하나를 이제 대법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재산 분할이 네. 한 4조 정도 되는 최태원 회장 이 부분에서 35%를 이제 그렇죠. 노소영 관장이 갖고 예, 와서 예, 이제 예. 1조 3천 8천억이 네, 나왔는데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SK 주식, 주 SK 주식은 또 5대 5로 분할을 아, 조금 판단이 했습니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 예. 전체는 35%인데 그 중에 하나하나 할 때는 SK 주식은 5대 5로 했기 때문에 네. 그 5대 5 비율이 좀 너무 과한 것이 네, 아닌가라는 네, 그 주장도 이번에 대법원에서 한번 다툴 뭐 다투진 않죠. 대법원이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네. 대법원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판단을 할 네, 그런 근거가 네.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세간에서는 그 누구도 현금 예. 1조 3천 8 1조 4천억 네, 어떻게 4천억. 조달하냐? 그렇죠. 그럼 노소영 관장이 네. 그냥 주식으로 가져가는 받아야 거 되는 아니냐. 일부는 예, 받아갈 예, 수 예.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근데 지배구조 얘기가 계속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지 않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법들. 그러면 노소영 관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둘이 왜냐하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네, 예. 가령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실트론 주식을 판다. 그 양도세, 세금 이런 비용들이 누수 비용이 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도 또 한 번의 어떤 협의 아닌 협의도 보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네.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 나온 된다는 다음에 꼭 기억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SK 주식은 다들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또 네. 풀렸더라고요. 이제 아. 그동안에 승승장구하다가 네, 네. 오늘은 역시 또 여기도 각성을 했는지 SK 관련 투자자들이 주식도 처음보다는 조금 이제 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그런 쿨다운한 것 모양새네요. 같아요. 네. 아파트 분양가 얘기 좀 해볼게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름세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원자재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많이 공사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인건비가 엄청난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특히 관급 공사들은 네. 물론 이제 민간 공사도 따박따박 지키지만 이제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인건비가 인건비. 과거와는 네, 굉장히 높이 네.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3 제곱미터당 800만 원, 900만 원, 이제 1,000만 원 시대가 공사비만 공사비만.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냐면 분양가를 올리는 쪽으로도 영향을 영향을 하나가 주고, 줄 수 있겠지만 두 번째가 재건축은 이러면 거의 힘들어지죠. 하기 힘들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올라가니까요. 눈덩이처럼 예, 불어나게 예. 될 거기 때문에 강남도 그래요? 예, 강북 쪽은 아예 지금 뭐 노원구 쪽에 상계 주공 이런 데도 분담금이 4억대, 뭐 5억대가 나오게 되는데 네. 강남 쪽에 가면 6억대, 7억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와, 내 현찰을 또 6, 그 정도 7억을 내고 넣어가면서까지? 집값이 네. 더 오를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강남 쪽에서도 재건축할 때 있어서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어디에 주냐면 네. 지금 일기 신도시 네. 재건축하려고 막 법도 개정하고 막 했잖아요. 발표했죠, 정부에서. 여기도 아주 진짜 분당에 몇 군데 빼고는 거기에 살고 계신 연쇄적으로 분들이 다 영향을 줄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그래서 네. 이 공사비가 네.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것이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요. 네. 매매량은 증가하는데 전월세는
거래량이 줄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는 추측이고요. 네. 아마 제 생각엔 6월, 7월까지만 좀 더 보면 상황을 조금 추이를 조금 예, 더 봐야 보면 된다. 정확하게 정답을 예, 알 수 예, 있을 것 예. 같은데 서울에서는 전월세 거래가 거의 매달 한 2만 건대, 그러니까 2만 한 2천, 한 19,000 네. 이렇게 거래가 나옵니다. 예. 거래량이. 근데 지난 4월을 놓고 딱 보니까 예. 15,000건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15,000건, 14,000건. 네, 예. 그러니까 2만에서 또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물론 4월이 예, 비수기이기는 해도 전월세 거래가 그럼 다 어디 간 거야 했는데 공교롭게도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게 3월, 4월에 지금 4,000건이 매매 거래량이 나왔어요. 근데 뭐 누누이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부동산이 뜨겁다 할 때 한 달에 10,000건. 네. 예, 보통이다 하면은 6,000건에서 한 뭐 7,000건. 최악이다 하면은 막 2,000건 미만, 1,000건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보통 한 2,000건 정도로 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없다가 네. 2달 연속 지금 4,000건을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7월, 8월 이야기하냐면 이제 5월 매매 거래 나오겠죠. 네. 6월 매매 거래 나오고 7월 매매 거래가 나올 텐데 네. 이 매매 거래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만에 하나 이게 네. 5,000건 또 6,000건까지 나온다면 이젠 이런 해석은 가능하겠죠. 아, 전월세 사느니 집 사겠다. 집 사겠다. 예, 그렇게 네, 바뀌었다라고 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네. 아, 이게 전월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섰다라고 하기엔 좀 속단하기가 어렵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전월세 거래 집계가 네. 갑자기 4월에 뭐 2만 건 되는 네. 게 15,000으로 뚝 떨어진 게 계약갱신할 때 이거 그냥 따로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 좀 매몰된 뭐 물량 때문에 이게 덜 파악됐다는 썰도 있고요. 예, 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건 5월, 6월, 7월에 서울 주택 매매 거래, 매매 거래. 이게 네. 5천 건을 넘냐, 뭐 아니면 막 이게 안 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희가 7, 8월이 돼서 요 석 달의 추이를 조금 지켜보면 네.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다. 이거 킵해놔야 되겠네요. 네, 리드스는. 알겠습니다. 그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